대부분의 사람들은 닭을 키우려면 매달 비싼 시판 사료를 사야 하고 뒷마당에 작은 닭 무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1년에 수백 달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닭들은 수천 년 동안 스스로 먹이를 구해왔으며 몇 가지 간단한 시스템만으로 사료비를 거의 0에 가깝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제 막 닭을 키우기 시작한 분들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닭에게 무료로 먹이를 줄 수 있는 5가지 검증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 진정한 식량 안보와 자급자족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매주 이와 같은 실용적인 홈스테딩, 자급자족 농장 생활 및 생존 전략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독을 통해 계속 연결되어 계신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보가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요. 이곳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겪고 있는 조용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판 사료에 돈을 쓰면서도 완벽하게 훌륭한 영양분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분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주방 음식물 쓰레기 급여가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닭의 자연스러운 식습관과 실제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닭은 잡식성입니다. 여러분이 남긴 음식은 거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완벽한 계획이나 특별한 장비, 복잡한 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바쁜 날에도 실천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점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작하려면 주방에 전용 용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낡은 아이스크림 통이나 보관함이 있다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채소 부스러기, 과일 껍질, 남은 밥, 파스타, 오트밀, 빵 등을 모으는 것뿐입니다. 최적화할 필요도 무엇을 넣을지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지속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매일 용기를 비우고 고기, 유제품, 감귤류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사료비를 30시즌 40% 줄여줄 뿐만 아니라 주방 쓰레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음식을 버린다는 죄책감은 줄어들고 돈을 사용하는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닭들은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던 영양분을 먹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매일 먹이를 줄 수 없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얼려두는 작은 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여름철에 부패를 막고 과정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주방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닭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보카도 껍질, 생감자 껍질, 양파는 닭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힌 감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든 상추는 닭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눅눅해진 시리얼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핵심은 닭이 기본적으로 깃털 달린 작은 퇴비 제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닭은 음식물 쓰레기를 달걀로 바꿔줍니다. 그것이 바로 교환의 원리입니다. 보통 4인 가족은 3, 5마리의 닭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영양분의 약 40%를 채울 수 있는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를 자주 한다면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방법은 아파트, 교회, 시골 지역 어디서나 똑같이 효과적입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겨울철 먹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추운 계절에 신선한 채소가 사라지고 사료비가 급등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높아진 비용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새싹 사료 포더가 효과적인 이유는 발화된 곡물이 단 7일 만에 영양분을 600%나 증식시키기 때문입니다. 1파운드의 보리 씨앗이 6파운드의 신선하고 살아있는 채소가 됩니다. 이는 야외 공간이나 햇빛, 특정 계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지하실, 차고, 남는 옷장에서도 기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작하려면 얕은 쟁반, 보리, 밀, 귀리 같은 통곡물 씨앗, 그리고 어두운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기본 준비물만 있다면 이미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씨앗을 12시간 동안 물에 불린 다음 7일 동안 하루에 2번씩 헹궈주는 것뿐입니다. 특별한 식물, 생장용 조명이나 복잡한 수경 재배 시스템은 필요 없습니다. 이를 지속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매일 한 판씩 수확할 수 있도록 쟁반의 주기를 엇갈리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공급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사료비를 50불, 70% 절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닭의 건강을 눈에 띄게 변화시킵니다. 바깥 땅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도 노른자 색이 더 선명해지고 산란율이 일정해지며 신선한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흙 대신 발화용 매트를 사용하면 이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헹굴 때 물 빠짐을 빠르게 해줍니다. 새싹 사료가 얼마나 강력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50파운드짜리 유기농 보리 씨앗 한 포대는 약 30달러입니다. 이 한 포대로 300파운드의 신선한 새싹 사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당 40센트인 시판 사료 300파운드를 사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120달러 대 30달러의 차이입니다. 씨앗 한 포대에서 90달러를 절약하는 셈입니다. 6사펄플마리 규모의 뒷마당 닭 무리는 보통 일주일에 약 10파운드의 새싹 사료를 소비합니다. 즉 50파운드 한 포대면 5주를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 사료비가 100달러에서 단 23달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차이는 1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연간 거의 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돈을 떠나서 여기서 일어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량을 위한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급자족입니다. 공급망이 붕괴되거나 가격이 폭등할 때도 계속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트럭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닭들이 굶는 일은 없습니다. 수년간 보관할 수 있는 씨앗으로 먹이를 기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닭들은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마당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닭을 위한 지속적인 단백질 공급원을 만들 수 있으며 추가적인 수고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퇴비 기반 급여가 효과적인 이유는 분해되는 유기물이 닭이 자연적으로 사냥하는 먹잇감을 정확히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곤충, 지렁이, 굼벵이, 딱정벌레 등입니다. 닭들은 땅을 파헤치고 쪼고 살아있는 단백질을 사냥하는 등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벌레를 잡거나 비싼 건조 밀웜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무한히 지속 가능합니다. 시작하려면 닭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정된 퇴비장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그런 공간이 있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깎은 잔디, 나무십, 채소 부스러기를 추가하고 닭들이 그 더미를 뒤집게 두는 것뿐입니다. 특별한 회전식 퇴비통이나
엄격한 탄소 대 질소 비율은 필요 없습니다. 이를 지속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매주 신선한 재료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닭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발한 생태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곤충 껍질에서 나오는 무료 단백질과 칼슘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원을 위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비옥하고 검은 흙을 만들어냅니다. 사료비 절감, 더 건강한 닭, 그리고 보너스로 얻는 정원의 황금 턴퇴비까지 일석삼조입니다. 거대한 더미 하나 대신 여러 개의 작은 더미를 사용하면 이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닭들에게 더 많은 활동적인 먹이 탐색 구역을 제공하고 분해 속도를 높여줍니다. 퇴비 더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추가한 지 며칠 내에 미생물 활동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온기는 닭에게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인 동해 등의 유충을 끌어들입니다. 유충 한 마리에는 42%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닭들은 이 유충을 찾기 위해 8인치 깊이의 퇴비 더미를 파헤칠 것입니다. 퇴비 더미가 식고 숙성되면서 지렁이가 모여들어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지렁이는 퇴비에 공기를 통하게 하고 닭들은 그 지렁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 다음 딱정벌레, 쥐며느리 및 기타 분해자들이 생겨납니다. 그 더미 안의 모든 것은 닭의 먹이가 되거나 정원의 흙이 됩니다. 이 순환은 거의 완벽하게 닫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위해 넓은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4피트 크기의 퇴비장만으로도 3-4마리의 닭에게 보충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8피트로 규모를 키우면 8-8-8마리 닭, 식단의 상당 부분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비를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비활성화된 퇴비는 곤충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촉촉하고 정기적으로 재료가 추가되는 퇴비는 뷔페가 됩니다. 정원 가꾸기도 함께 하고 있다면 이 방법은 훨씬 더 가치 있어집니다. 닭은 쓰레기를 달걀과 흙으로 바꿉니다. 그 흙은 채소를 기릅니다. 그 채소는 여러분의 식량이 되고 남은 부스러기는 다시 닭의 먹이가 됩니다.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식량 생산에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실용적인 자급자족 전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도록 플랫폼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닭을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곧 시작할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실제로 댓글을 다 읽어보며 여러분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알면 알고리즘이 추측하는 상황이 아닌 여러분의 실제 상황에 더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닭이 본래 하도록 설계된 행동, 즉 스스로 먹이를 찾는 본능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넓은 땅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순환 방목이 효과적인 이유는 교외의 작은 마당조차도 씨앗, 곤충, 풀 등 수천 칼로리의 먹이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닭무리가 한 구역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완벽한 울타리나 끝없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순환만으로 충분하며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에이커 크기의 뒷마당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마당을 여러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 이동식 닭장이나 임시 울타리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그런 장비가 있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3로 5일마다 닭들을 새로운 땅으로 이동시키는 것뿐입니다. 영구적인 구조물이나 복잡한 순환 일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를 지속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풀의 길이가 3인치 이하로 짧아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목초지를 보호하고 시간이 지나도 풀이 다시 자라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료비의 60-80%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땅을 변화시킵니다. 천연 비료 공급, 해충 방제, 그리고 닭들이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말뚝이나 깃발로 순환 구역을 표시해두면 이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하는 날 어디로 옮길지 고민하는 피로를 덜어줍니다. 갇혀 지내는 닭과 순환 방목하는 닭의 생산성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갇혀 지내는 닭은 사료가 유일한 식량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약 4분의 1파운드의 사료를 먹습니다. 반면 순환 방목하는 닭은 나머지 영양분을 먹이 탐색을 통해 얻기 때문에 사료 섭취량이 그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50%가 절감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미국 방목 가금류 생산자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방목한 암탉의 달걀은 갇혀 지낸 닭의 달걀보다 베타카로틴이 70배, 비타민 E가 3배 더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우수한 영양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의 크기보다 순환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닭 한 마리당 100평방피트를 매주 순환하는 것이 1000평방피트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적인 영향을 준 후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야생 조류가 땅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헤치고 배설물로 거름을 주고 먹이를 먹은 뒤 이동하면 그 구역은 더 튼튼하게 회복됩니다. 이웃이 가까이 있는 교외 지역이라면 이 방법은 민원도 줄여줍니다. 신선한 땅에 있는 닭들은 더 조용하고 깨끗하며 악취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지루하게 서 있는 대신 먹이를 찾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지루한 닭은 시끄러운 닭이 됩니다. 활동적인 닭이 생산적인 닭입니다. 포식자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이동식 닭장은 실제로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포식자가 사냥하는 법을 학습한 구역에서 닭들을 멀리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닭장은 뻔한 표적이 되지만 이동식 닭장은 그 패턴을 교란시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규모와 일관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나 땅을 차지하지 않고도 대량의 무료 사료를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료품점, 식당, 빵집에서는 매주 수백 파운드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립니다. 판매 기한은 지났지만 닭에게는 완벽하게 안전한 음식들입니다. 그들은 팔 수 없지만 여러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인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특별한 인맥이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농산물에 대해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니저들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시작하려면 5갤런짜리 양동이와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동네 식료품점이나 빵집 한 곳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갖추고 있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일주일에 2번 유통기한이 지난 농산물이나 하루 지난 빵을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특별한 서면 계약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물류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약속한 날짜에 꾸준히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와 신뢰를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는 무제한의 사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닭을 넘어서서 진정한 지역사회 관계를 구축하게 해줍니다. 비용은 0원, 공급은 일정합니다. 여러분은 닭을 먹이면서
그들의 쓰레기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깨끗한 용기를 가져가고 수거 시간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이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장 편한 쓰레기 처리 해결책이 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연락할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방문하여 매니저와 대화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뒷마당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혹시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시는 농산물이나 빵이 있나요? 쓰레기통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기꺼이 수거해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매니저들은 쓰레기 감소라는 측면에서 이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번째 가게에서는 일주일에 약 20파운드를 주었습니다. 2달 만에 거래처가 3곳으로 늘었고 매주 100파운드 이상을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칼슘과 단백질 균형을 위한 약간의 보충 사료만 제외하고 12마리의 닭을 거의 무료로 먹일 수 있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시든 상추, 멍든 사과, 하루 지난 빵, 약간 물러진 토마토 등 모두 닭에게 완벽하게 영양가 있는 것들입니다. 제 값을 다 주고 샀다면 매주 35, 50달러가 들었을 물건들입니다. 가게마다 나오는 쓰레기의 종류가 다릅니다. 빵집에서는 빵과 페이스트리가 나옵니다. 식료품점에서는 농산물이 나옵니다. 식당에서는 채소 다듬은 찌꺼기 같은 준비 과정의 부산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2~3곳의 공급처와 관계를 맺어두면 여유분이 생깁니다. 한 곳이 끊기더라도 다른 곳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주에서 법적인 측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돈을 내고 버려야 할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고 법적 책임도 없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에게 주는 음식물이라도 폐기물 처리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관할구청에 전화 한 통 걸어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보너스 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일상의 또 다른 급여 방법을 추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무료 사료를 무작위로 섞어서 주는 대신 단백질 공급원과 탄수화물 공급원을 분리하여 달기, 실제로 다른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의도적으로 순환시켜 급여하세요. 닭은 시간대별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릅니다. 아침은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막 잠에서 깨어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단백질은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달걀 생산을 돕습니다. 이때 달걀이 포함된 주방 음식물 쓰레기나 고기, 부스러기 있을 경우를 주거나 곤충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퇴비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후는 채소와 식물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소화가 약간 느려지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때가 새싹 사료를 주거나 신선한 목초지에서 먹이를 찾게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저녁은 탄수화물의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섭취하는 곡물과 전분은 추운 밤 동안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하루 지난 빵이나 통곡물 부스러기를 주기에 적합한 시간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먹이의 양을 늘리지 않고 산란율을 10~15% 향상시키고 닭 무리의 건강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닭의 생체 리듬에 맞춰 영양 공급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자동차에 무작위로 연료를 넣는 것과 다양한 주행 조건에 따라 언제 고급 연료가 필요하고 언제 일반 연료가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시판 사료는 언제 먹어도 영양적으로 완벽하도록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료 사료들을 모아서 먹일 때는 타이밍이 갑자기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닭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영양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또 다른 부분은 수질과 물의 접근성입니다. 무료 사료는 시판, 펠릿 사료보다 수분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닭들은 젖은 메시, 반죽 사료를 먹을 때보다 마른 부스러기를 먹을 때 물을 35~50%더 많이 마십니다. 깨끗한 물을 항상 마실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사료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탈수 상태의 닭은 사료의 질과 상관없이 알을 잘 낳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 당장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식량 안보를 향한 꾸준한 방향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배운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번 주에 시작해 보세요. 양동이에 주방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것일 수도 있고, 빵집 한 곳에 전화해 하루 지난 빵에 대해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급자족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완벽한 실행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쌓이는 꾸준하고 작은 발걸음으로 말입니다. 이 정보는 과장이나 소음 또는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없이 진정한 기술과 진정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환상을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실제 뒷마당에서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략들이 뒷마당의 닭 무리와 식량 안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묻혀있던 역사적인 자립의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가꿔 보세요. 홈스테딩 지식의 다음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